초록이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 겨울이라는 걸 잠깐씩 잊게 돼요. 이전보다 세잎을 내는 속도는 늦어졌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식물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햇빛에 잎이 탔던 무늬보스턴 고사리와 다바나 고사리 자리를 바꿔줬어요. 위치만 바꾼 건데도 분위기가 전이랑 달라졌죠. 오늘은 새 식구가 된 립살리스 뽀빠이를 소개하면서 립살리스 키우기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할 거라 소리가 울릴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집 안보다는 베란다가 조금 더 채광이 좋게 나와서 뒷배경이 보이실까요? 슉! 이 베란다를 제가 너무 사랑해서 제 영상에 자주 보였으면 좋겠어서 굳이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로 립살리스 분갈이입니다. 제가 이 립살리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보여드릴까요? 해인식물 키우기에서도 보여드렸던 립살리스인데요. 너무 어둡네요. 역광이라 또 더더욱 해가 지고 있는 오후 시간이라서 더 그런데요. 이 친구는 하얀색 꽃이 피고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알갱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씨앗이거든요. 씨앗을 제가 받을 일은 없어서 그냥 키우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 노란색 꽃이 피는 립살리스 뽀빠이예요. 제가 이 친구를 거진 1년 가까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저는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사고 싶어서 제가 보고 수영이나 상태를 보고 사고 싶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정말 뜻밖의 공간에서 제가 이 친구를 찾았어요. 이 친구를 제가 너무 키우고 싶었던 게 뽀빠이는 이 끝에 노란색 꽃이 피는데요. 완전 폭죽처럼 이렇게 쫙 펴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얘는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키우면서 순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마음에 들었던 식물이라서 비슷한 종류지만 좀 다른 모습의 식물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치 이 아이가 정말 폭죽처럼 노란색 꽃이 펴요. 제가 어떤 분이 키우는 걸 보고 캡처를 해놨는데 그거는 저작권, 초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인터넷에 한번 립살리스 뽀빠이 꽃을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예쁘거든요. 립살리스라는 식물의 종류는 원래는 선인장이에요. 근데 선인장이라 그러면 저희가 막 되게 더운 척박한 나라의 선인장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립살리스들은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부르는 이름이 정글 선인장이래요.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선인장이라고 해서 정글 선인장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선인장들보다 습도가 조금 더 높은 걸 좋아해요. 다른 일반적인 선인장들은 습도가 높으면 금방 무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공기뿌리가 있어요. 공기뿌리가 있다 보니까 습도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은 착생식물이에요. 선인장인데 착생식물이라서 공중뿌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습도가 높은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선인장이에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습도가 높게 자라는 식물들을 제가 키우잖아요. 필로덴드론이나 고사리나 안스리움 이런 친구들이 다 약간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희 집에서 잘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립살리스를 잘 키우고 싶다면 창가 바로 코앞에 놓고 강한 햇빛에 쬐게 하면 안 돼요. 열대우림이라는 거는 그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서 빛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환경이랑 비슷해야 되니까 창가 바로 앞이 아니라 창가에서 뒤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햇빛이 꾸준히 한 5시간 이상, 최소 5시간 정도는 밝은 간접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키우면 정말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꽃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안쪽에 놔도 순둥하게 자라긴 하지만 뽀빠이의 노란색 꽃을 보려면 빛이 잘 드는 자리에 놔줘야지만 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카스타를 키우면서 느낀 점은 생육 온도가 잘 자라는 온도는 15도에서 30도라고 이런 커뮤니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키워보면 진짜 잘 자라는 거는 25도에서 30도? 그때 진짜 더움과 후끈후끈함이 밀려올 때 생육이 정말 빨리 자라고요. 월동 같은 경우는 저는 겨울에도 베란다에서는 월동을 하진 않아요. 지금 여기 새로 이사 온 집은 아직까지도 16도, 베란다 온도가 16도 정도는 유지가 돼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슬슬 여기 잎이 냉해를 입은 것처럼 잎에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 12도 정도 베란다 온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실내로 그때 들여요. 실내에 들여놓고 키우다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밤 기온과 낮 기온이 평균 15도 이상? 그러면 조금 일찍 베란다로 내놔요. 베란다가 아무래도 햇빛도 잘 되고 습도 유지도 잘 되니까 15도 이상이 매일 유지되는 그때쯤 되면 베란다에 나와요. 집마다 잘 자라는 자리가 있고 또 빛이 드는 자리, 온도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누군가를 보고 따라 하신다기보다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비슷한 환경이시라면 나도 그런 환경에서 한번 키워보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스타를 원래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안에 뿌리가 꽉 찼는데 이 상태에서 더 성장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여기 숨겨놨어요. 뒤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알비료 바구니예요. 지금 여기는 완전히 빽빽해져서 여기다 알비료를 넣어줘봐야 다 흘러내리고 물 줄 때마다 둥둥 떠요. 이렇게 뿌리가 가득 차서 이제 흙이 많이 영양가가 소실되고 완전히 이제 뿌리와 하나가 된 상태라서 그냥 샤워기로 물을 주면 이 식물이 물을 충분히 먹지를 못하니까 대야에다 담가서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앞에 있는 잎부터 먼저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고 대야에 담그면 이런 알비료는 가벼워서 그냥 바로 물에 둥둥 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소에 가면 이게 8개에 1,000원이에요. 알비료 바구니. 여기다가 꽂아서 안쪽으로 살짝 꽂아주면 식물도 영양분을 계속 먹고 저도 이 영양제 알갱이가 손으로 눌러서 터지면 이제 영양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교체해주고 이렇게 안 보이죠? 앞에서 보면 여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립살리스 카스타를 키우고 있고요. 3, 4월에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한동안은 얘가 조금 휴먼기처럼 영양분에게 생육할 때 확 하고 쑥 꺼지는 시기가 있어요. 한 2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그때는 특별히 뭘 해주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게 냅뒀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한 여름쯤 6월, 7월 이렇게 환경이 되게 이 친구한테 잘 맞아질 때 그때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얘는 내년 한 5월쯤 5, 6월쯤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오늘은 분갈이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주말에 개탄 제 위시였던 꽃바위를 어제 분갈이 하면서 립살리스 식물들, 이런 착생식물들, 행인식물들 흙배합이랑 어떻게 분갈이 하는지 화분 선택이나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외국에서는 춤추는 선인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구체관절처럼 마디마디마다 꺾이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 끝에 노란색 꽃이 피면 정말 막 폭포가 터지듯이 나오는 게 너무 예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만큼 예쁘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말에 사온 지 며칠 안 돼서 이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베란다에 지금 거리대에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너무 안 말라서 저는 빨리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원래 화원에서 사오면 저는 바로바로 분갈이를 해주거든요. 이제 이틀 정도 걸려 있었어요. 화분 크기는요, 지금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한 10cm 정도 되는 포트거든요.
이 포트가 좀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톡은 비슷한데 아래쪽으로 살짝 여유가 있는 정도예요. 이 정도. 보통은 립살리스를 해마다 분갈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년에 한 번 정말 뿌리가 꽉 차고 뿌리가 꽉 차도 생육을 잘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화분을 키워주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작게 이거랑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너무 자랄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착생 식물이기 때문에 상토보다는 기타 다른 부화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화분을 이 정도 사이즈 조금 더 키워서 한 1.5배 정도 되는 화분을 써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가능하면 토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선택한 화분은 토분인데 겉에 색을 입히면서 약간 매트하게 뿌려져 있지만 아래쪽은 색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화분이라 물이 잘 빠지고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약 화분 이런 거 아니고 도자기 화분 아니고 여기다가 심겨줄 거예요. 선인장 같은 경우 선인장 전용 분갈이 흙을 판매를 해요. 근데 저같이 관엽식물을 많이 키우면 굳이 이 전용 흙을 따로 사서 하나만 분갈이 하기에는 조금 흙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에 그 선인장 흙과 비슷하게 난석, 산야초, 훈탄 이 친구들이 원래 착생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착생식물들이 좋아하는 바크나 코코칩을 넣어서 비슷한 생육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훈탄은 흙을 약간 정화해주는, 소독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산성에 가까운 흙을 약산성으로 바꿔주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훈탄을 조금씩 넣어주고 있어요. 흙을 배합할 때 난석이랑 산야초, 펄라이트 이런 거를 넣으면요. 흙의 배수를 돕잖아요. 배수가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지금처럼 코코칩이나 바크를 섞어주면요. 착생식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이기도 하고 물이 금방 빠지지만 적당한 수분을 이 코코칩이나 바크가 갖고 있어줘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열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적정한 습도를 흙의 이 화분 안에 유지해주니까 이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돼요. 기존에 여러 개 믹스해놓은 흙에다가 코코칩이랑 훈탄만 추가로 해서 사용할게요. 훈탄은 이 정도만 살짝 넣어줄게요. 우선 지금 중요한 건 이 뽀빠이의 흙 상태입니다. 물을 안 주신 것 같았는데 아이고 너무 젖어있네요 진짜. 이 정도거든요. 지금 흙 상태가 짜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상태로 집에 두잖아요? 그럼 저희 집 환경이랑 하원들 환경이랑 정말 안 맞잖아요. 완전 다르죠. 하원은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는 광량도 다르고요. 그 안에 통풍이나 온도 이런 게 다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많이 물을 주는 상태여도 3, 4일에 한 번씩 물을 다시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겨울이라 실내에 있는 식물들도 일주일 이상 물 주는 텀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아니고 막 일주일 있다가 분갈이를 하면 이 뿌리가 저희 집에서 많이 과습으로 뿌리가 썩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원에서 사온 식물을 하루 이틀 안에 사온 날 가능하면 또 분갈이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렇게까지 물이 나오는 상태예요. 이거는 하원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환경에 맞춰서 물을 주신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케어하면서 바뀐 환경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하원에서 물을 좀 말려서 키워주시면 갖고 와서 분갈이 물을 주면 되니까 훨씬 소비자 입장에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젖어 있는 것보다. 뿌리가 실타래 같은 뿌리가 떨어질까봐 지금 좀 조심스러워요. 너무 젖은 상태. 원래 약간 말려서 건조한 상태면 제가 이렇게 심하게
털지 않아도 알아서 흙이 떨어지니까 분갈이 하기도 쉽거든요. 여러분들도 식물을 사오면 하원에서 만약에라도 이거 한 3, 4일 있다 물 주세요 그러셨다고 해도 엎어서 뿌리를 한번 봐보세요. 흙 상태를 봐보세요. 이 상태가 정말 3, 4일 있다가 내가 물을 줘도 될 정도의 흙인지 축축함이 그 정도인지 꼭 보세요. 이 친구는 피트모스 100%에서 심겨져 있네요. 알비류는 전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피트모스 100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나무에만 멀칭돼서 키우게 되는 해인식물들 있잖아요. 카스테가 그랬거든요. 나무 100%? 그러면 성장을 안 해요.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저처럼 길게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만큼 흙을 털었어요. 더 털 수가 없고요. 흙을 털면서 흙과 가까웠던 잎들이 이만큼짜리 막 떨어져서 아까워요. 이렇게 지금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털 수 있는 만큼 저는 털었고요. 이 상태로 흙에 옮겨볼게요. 깔망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 오돌도돌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다 올려서 쓰고 있어요. 흙을 바로 넣습니다. 배수충은 따로 만들지 않아요. 좀 넉넉히 넣고요. 뿌리가 얇기 때문에 흙을 좀 넉넉히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느낌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얘가 앞과 뒤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있어요. 구분해서 잘 확인해서 잡아주세요. 그래야 예뻐요. 오늘 이 모습으로 우선은 심어볼게요. 아우씨. 괜찮은데, 친구. 삽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케어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를 과습 없이 흙을 빨리 말리는데 중점을 둘게요. 너무 젖었어요, 여기. 됐다. 흙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쪽 보이실까요? 여기 한 손가락 살짝 들어 제 손톱 정도 가려지는 정도 보이시죠? 이 정도 흙 위에 간격을 두고 심었어요. 이제 물이 넘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정도만 살짝 남겨놓고 심었습니다. 됐습니다. 얘는 지금 요거 보이네?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꽂아줄 자리가 지금 당장은 없네요. 새흙이라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내년 봄쯤? 봄, 여름에 비료를 줘도 괜찮으니까 준비해 놓은 건 다른 식물한테 줘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식물 보신 것처럼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흙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이런 식물은 분갈이 했다고 물 주시면 안 돼요. 흙이 다 마르고 지금 요 무게를 기억해 두셨다가 이 무게보다 훨씬 가벼워졌을 때, 정말 많이 가벼워졌다 느껴질 때 그때 물을 주세요.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은 이 친구 물을 줄 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잎 샤워를 먼저 시키고 아래쪽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이 잎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어서 이 상태로 그냥 물통에 담가버리면 그 물이 먼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해가 져서 이파리가 예쁘게 안 나오니까 카스타랑 뽀빠이랑 예쁘게 찍어서 더 영상 보여드리면서 물 주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립살리스 종류들은 잎에 먼지가 붙어요. 그래서 저면 간수하기 전에 잎에 있는 먼지부터 샤워기 물질기를 강하게 해서 씻어내줘요. 새로 분갈이한 식물들은 가능하면 목초액을 탄 물로 첨물을 줘요. 요즘은 날이 추워서 미리 페트병에 물을 받아서 실내에 두었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분갈이 직후에는 화분에 물을 줄 때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물을 주고요. 물을 주면 흙이 부풀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보여요. 이 과정을 2번, 3번 천천히 반복해서 물을 줘요. 이후에는 화분 아래 물구멍으로 물을 주는 저면 간수로 물을 주고 있어요. 간혹 제가 급하게 나가야 할 때는 종종 물을 준 직후에 화분 바닥에 병뚜껑을 받쳐둬요. 이렇게 물구멍을 띄워 놓으면 통기도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아서 물이 금방 빠지거든요. 다육이나 일반 선인장은 물을 줘야 하는 타이밍을 알아차리는 게 아직 어려운데 립살리스는 물이 필요하면 줄기들이 전보다 힘없이 늘어져서 물 달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키우기가 좀 더 수월해요. 독특한 모습에 1번 반하고 꽃이 피면 2번 반하는 립살리스 뽀빠이예요.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립살리스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키워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